네, 안녕하세요.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몽입니다. 예, 금일은 9월 10일이고요.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도 상한가부터 시간의 특징주까지 특징 사유까지 빠르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한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GV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유엔 조달 기구의 등록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조달 기구는 유엔 기구 중에서 이제 네 번째로 큰 유엔 프로젝트 조달 기구인데요. GV 같은 경우에 유엔 조달 기구의 이제 선진화된 재난 예방용 조기 경보 시스템 LED 가로등을 공급할 계획인 것을 알려지면서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오늘 카카오 게임즈 금일 상장했었죠. 당연히 좀 기대감이 많이 이미 반영이 되었던 종목인데요. 역시나 신규 상장 오늘 첫날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사이토젠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업 16곳, 또 외국에서 약 30곳 이상의 기업이 사이토젠과 동반진단 계약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이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제 ASL 저해제를 개발 중인 바이오 기업인 이제 큐리언트와도 동반 진단 계약을 맺었고요. 연말 임상 신청을 예정하고 있는 한국의 또 한 회사와도 진단 계약을 맺었고 올해 몇 군데에서 이제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이 나왔습니다. 또 아울러 또 피 한 방울이면 이제 암 유전자를 찾아주는 서비스도 계획 중인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요. 특히 이제 서머피셔 등 글로벌 회사 두 곳이 또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CTC 분석을 통한 것인데 6개월 뒤에 개발이 완료되면 이들 회사를 통해 허가 및 판매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오늘 사이토젠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또 텔레칩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참여 일정 규모의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단 출범 소식에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거 같은 거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따가 제가 NCN 종목 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린 뉴딜 오늘 정책에 따른 수소 경제 플랫폼이 이제 고성장 기대감이 된다는 속에 수소 테마와 또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권 테마에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유나이트 제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흡입 치료제 조기 임상 시험 계획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금일 29%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비안 같은 경우에는 산림조합 중앙회와 KF94 마스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25%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텔레칩스를 NCN 종목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유에서 오늘 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정부가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단 이제 출범식과 또 민간 간의 약계약서 체결식을 열었는데요. 인공지능 반도체에 약 1조 원을 투입하는 차세대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기술 개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은요, 미래 수요 대응 또 신시장 선점을 위해서 차세대 지능형의 반도체 핵심과 또 원천 기술 확보를 목표로 과학기술정통부 또 산업부가 올해부터 10년간 약 1조 96억 원을 투입하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 사업을 담당할 재단입니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이라는 것이 이러한 10년간 약 1조 96억 원을 담당할 재단 범위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이 공공민간 이제 MOU는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SK텔레콤, 하나테크윈, 현대모비스, 삼천리 등의 수요 또 후원 기업 등이 있고요. 또 퓨리오사 AI, 또 넥스트칩, 텔레칩스, 스카이칩스 등의 이제 개발 기업,
또 나노 인프라 협의체,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 등의 협력 기관들이 체결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앞서 이제 텔레칩스 같이 텔레칩스라든가 넥스트칩 이런 것을 이제 종속해서라 둔 NCN 또 삼천리가 이제 부각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NCN이 23% 급등을 했고, 또한 텔레치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다는 모습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 그린 뉴딜 정책, 마찬가지로 수소차 테마 섹터죠. 오늘 21% 급등을 했고요. 마찬가지인 수소차 테마 섹터인 동아화성도 21%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에 대한 호실적 전망과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그동안 좀 낙폭을 했다가 어제 이제 미국 지수가 반등을 했었죠. 이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서플러스 글로벌이 19%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대림 CNS 같은 경우에는 풍력 발전 타워 설계 기술을 했다라는 개발 사실이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면서 금일 18%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주인 하나마이크론 17%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그동안 좀 차트 모양이 계속 좋았었던 모습이 보여주었던 JLK는 폐질환 진단 솔루션이 회계 매출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면서 금일 16%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뉴로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소차 테마 섹터로서 오늘 16%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JC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CJ, CGV 등 이제 집합 건물 또한 이제 그러한 장소에 코로나19를 거의 99.9% 차단하는 에어 샤워를 설치하고 있다는 이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또 퓨리움과 손잡고 PC방이라든가 헬스장 등 다중 이용 시설에 이제 대형 공기청정기 또 스마트 사물 인터넷 에어 샤워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점이 부각되면서 그러면 14%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린 뉴딜 정책 수혜관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오늘 1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진성TC 같은 경우에는 금일 레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왔었는데요. 두산 퓨얼셀을 듀안 퓨어셀의 이제 압력판이라든가 매니폴더를 이제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 부품들은 이제 연료전지 스택을 보호하고 고압과 고온을 이제 견뎌야 하기 때문에 2, 3년마다 이제 교체하는 소모품이라고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은 이제 두산 퓨어셀의 실적에 비례해서 누적적으로 현재 이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또한 수소 관련 매출액이 2017년 32억 원에서 2019년에는 134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밝히면서 오늘 1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IA 오늘 또 그린 뉴딜 정책에 따른 수소차 테마 섹터죠. 1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비츠로테크 전력설비 테마로서 금일 1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윌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 에너지 섹터로서 마찬가지로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1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진원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노비오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서머피쉬어 아이언티픽 제조를 했다는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이 되면서 관련주로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10%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엘렉트릭 마찬가지로 전력설비 테마죠. 금일 10%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삼광글라스 이테크건설 이전부터 이제 나왔던 소식이었죠. 군장에너지 이테크건설 등과 3, 4병 순항 이제 기대감 지속 등의 이제 오늘 10%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DI 같은 경우에도 수소차 테마 섹터로서 오늘 10%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테스나 반도체 관련주로서 오늘 9%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수소자 테마인 효선중공업 9%대 상승을 했고요. 오늘 또 2차전지 테마, 그동안 좀 최근에 하락했었던 테슬라 주가가 어제 좀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2차전지 테마인 이노메트리도 오늘 9%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SFA 같은 경우에 반도체 관련주로서 오늘 9%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HMM,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강세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 역량 때문에 요새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9%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부토건인데요. 장마감 이후에 대한토지 신탁가 약 1640억 원 규모의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시간에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러셀 같은 경우에는 지멘스와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분야에서 협력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 정규장에 약 6%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여세를 몰아서 시간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이크로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코로나19 대용량 항체 진단 키트가 미국의 FDA 긴급 사용 승인을 했다라는 기사가 이제 나오면서 시간에서 7%대 강세를 보여주었었고요. 대림건설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최대 주주인 대림산업이 회사를 이제 분할할 결정을 했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6%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림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렇게 분할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그동안 상승을 했다는 점도 이전에 우리 상한가와 시간의 특징주에서 찾아보시면 나오실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태양열로 수소 생산 등을 할 수 있는 그린 뉴딜 기술이 이제 부각이 되었고, 또 금일 또 일자리 테마들이 상승을 했었죠. 이에 따라서 이제 오늘 7% 넘게 정규적인 상승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6%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아약품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최대주주 특별관계자에 대한 지분 변동 전자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5%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유니크 아까 전에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그린 뉴딜 정책에 따른 수소차 테마들이 상승을 하면서 정규장에서 2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시간에서도 4%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롯데지주를 대상으로 한 약 91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9월 10일 상한가부터 시간의 특징주까지 한번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혹시나 이 영상이 매매에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금일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저는 내일 또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